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어떤 국민의 수준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나 그 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느냐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입니다. 1인당 근로시간도 가장 기니까요. 두 번째, 살인사건 발생률을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이 잔인한지 흉포한지 온건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은 큰 나라 중에서 살인 발생률이 매우 낮은 축에 듭니다. 큰 나라 중에서 일본이 살인 발생률이 가장 낮습니다. 우리는 연간 한 400명 정도가 살인사건으로 희생이 되는데, 저 살인사건 많은 나라 남아공, 베네수엘라는 인구가 우리 반밖에 안 되는데 연간 한 2만 명이 살인사건으로 죽습니다. 멕시코도 아주 요사이 마약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 점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말은 좀 험하죠. 목소리도 높죠.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지 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 품성이 기본적으로 평화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과 관계되는 통계입니다. 그게 범죄가 되면은 위정죄가 있습니다. 거짓말,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위정. 요새 이게 많이 이제 탄핵사태 전후로 해가지고 법정에 많이 갑니다. 국회에서 위정했다 해가지고 고발하고. 국회나 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이게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고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고소 고발을 하면 그게 무고죄가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기죄죠. 사기죄. 사기, 무고, 위정, 이게 3대 거짓말죄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은 거의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 세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한다. 품성이 그래도 평화로운 편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잘한다. 이걸 종합하면 몇 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고마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인간을 평할 때 참 중요합니다. 왜냐, 어떤 직장에서 딱 보고 저 사람은 성공하겠다, 실패하겠다를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고마움을 아느냐 모르느냐, 공짜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서 한국 사람들이 고마움을 아는 민족이냐 하는 걸 보려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쓰는 화폐를 놓고 보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사람을 그 화폐에 넣습니다. 인물을. 그 5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세종대왕, 이율곡, 이퇴계, 신사임당, 이순신입니다. 전부 조선조 사람입니다. 거기 왜 문무왕, 태종무열왕은 안 들어가는지, 이승만, 박정희는 왜 안 들어가는지, 이병철, 정주행은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상, 지금 전국 곳곳에 동상이 있는데 동상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 박정희가 꼭 동상 빠집니다. 동상 만들려고 하면 막 반대가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었다고 하면 좀 과장이지만 이승만, 박정희의 지도력이 없으면 이런 대한민국 없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각박하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
분별력을 만드는데 아주 결격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성을, 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지켜내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적어요. 국가 개념이 아직도 약합니다, 한국은. 그보다는 민족 개념이 강합니다. 민족과 국가를 겨누면 이렇게 놓고 보면 민족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가는 민족 부하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민족과 국가 다 소중하지만은 국가가 더 소중합니다. 국가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민족은 감성적 존재죠. 그리고 한 민족의 여러 국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수십 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독일 민족이. 미국 예를 들면 민족이 뭐 여러 수십 개 되죠. 수십 개 민족이 같이 삽니다.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삽니다. 왜냐? 이념이 같기 때문입니다.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념입니다. 이념이라면 정치 제도입니다. 한국은 민족은 같은데 이념이 달라가지고 국가가 두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북한은 우리 헌법적으로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민족은 달라도 이념이 같으므로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념이 민족보다 더 소중하고 그 정치 이념을 딛고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여러 가지 국가가 있는데요. 왕조 국가가 있고 조선족으로 그렇죠. 북한처럼 전제 국가가 있고 한국처럼 국민 국가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국민 국가를 만드는 분이 위대한 것이죠. 흔히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삼국시대 그리고 신라통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국민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 제도를 결정하고 헌법을 만들고 그 위에 국가가 섰습니다. 국민국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과거에 신라, 고려, 조선을 이어봤지만 그 국가의 등급으로는 가장 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국민국가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국가를 만든 발전시킨 이승만, 박정희를 이렇게 끈질기게 지우려고 하느냐. 이걸 보면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국가와 국법이 중요하다. 국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 국법, 국군, 국익. 이 나라 국자를 아주 시원찮게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생각합니다. 자, 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시사저널에서 한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이 누구냐 하는 조사를 했는데 이건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1000명의 한국 지도층을 상대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층, 관료,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 기업인, 금융인, 사회단체 활동가, 문화예술인, 종교인. 그래서 1000명을 모았어요. 조사를 했는데 한국 지도층은 어떤 인물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등은 세종대왕입니다. 28.1%. 2등 이순신 24.6%. 3등이 김구 24.3%. 박정희가 크게 떨어져서 11.4%로 4등. 이어서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 김대중, 광개토 대왕, 놀랍게도 박지성 축구선수, 그리고 안창호 선생, 정약용 이런 순이었습니다. 10위권에 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람이 빠졌어요. 누가 꼭 들어가야 되냐. 우리 민족사의 200회거인 대한민국 건국과 신라의 삼국통일 주역에 빠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0등에
빠져가지고 그 순서를 쭉 보니까 당시에 야구했던 박찬호, 골프의 최경주보다 한참 뒤인 27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영도자가 운동선수보다 못한 27등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신라 삼국 통일의 3대 주역 김유신, 태종부, 열왕, 문무왕은 아예 이름이 없습니다. 아예. 조선조를 개국한 이승계 43등, 이것도 너무 낮죠. 이걸 보면 한국의 지도층조차도 대한민국 건국과 신라의 삼국통일, 신라의 삼국통일은 민족통일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국가 건설이에요. 이 두 역사적 업적을 시원찮게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오히려 적대적이다. 대한민국 건국과 신라의 삼국통일을 적대적으로 낮춰보는 지도층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참 희한한, 이상한, 변태적인 역사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변태적 역사관입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 지식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도층. 어떻게 보면 역사를 국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 역사를 승리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진 사람 입장에서 보고 하는 약간 많이 왜곡된 인물관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관, 국가관, 인생관, 인물관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물관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역사관을 가졌느냐, 국가관을 가졌느냐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느 인물을 최고로 보느냐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사의 제1등에는 세 사람이 올라가야 됩니다. 김유신, 태종무, 열왕, 문무. 공동 1등입니다. 공동 1등. 2등은 이 세 분은 민족통일국가를 만든 분이죠.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인 당과 손을 잡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당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당과 또 7년 동안 싸워가지고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쫓아내고 민족통일국가를 만든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들입니다. 자주정신의 소유자들이죠. 2등은 이승만, 박정희, 세종대왕 공동입니다. 공동 2등이에요. 이승만의 국민국가 건설, 박정희의 부국강병,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높게 평가합니다. 3등은 이순신, 4등은 저는 김방경을 꼽습니다. 고려시대 몽골 침략을 받고 몽골의 식민지가 된 종속국이 된 고려의 김방경이 그 어려운 시기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순신처럼 고문도 당하고 한 그 생애에 감동해서 일본의 유명한 작가 이노우에 야스시가 김방경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풍도란 소설입니다. 풍도. 5등은 이병철, 이근희, 괄호하고 이근희. 한국을 가장 크게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병철. 삼성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이 커진 거 아닐까요? 삼성이 있으면서. 6등은 원효. 한국의 주체적 사상을 제시한 사람이죠. 원효. 7등 왕건. 고려를 연 사람. 8등 이승계. 9등은 임진왜란 때 이 넘어가는 나라를 버티어낸 유승용, 영의정 하면서
선조를 달래기도 하고 또 이순신을 발탁하기도 한 유성룡, 12 광개토대왕 금초고왕 백제의 전성기. 저희 인물관은 이렇습니다. 이 인물관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저는 국가를 소중하게 됩니다.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발전시킨 사람. 고리의 공동체, 국가 중심의 역사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한 역사관, 건전한 인물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린이들한테 위인전을 일으켜야 합니다. 위인전도 아마 많이 왜곡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읽은 위인전은 그 어린이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박정희 소녀는 어릴 때 나폴레옹 전기, 이순신 전기를 읽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생에는 나폴레옹과 이순신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게 있습니다. 위인전,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위인전을 읽는지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사합니다.